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한 양상입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통행 금지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실내 영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파이자에 이어 제약사 모더나 백신이 94.5%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DA가 조기 승인할 경우 연말까지 2천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하원 진출이 확정된 영킴 당선인이 당파를 떠나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인 유권자의 몰표가 초박빙 승부에서 당선을 결정지었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LA 한인타운의 묻지마 폭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노숙자 관련 범죄가 절반 이상 차지했습니다. 연말 시즌의 상징 구세군 자선 냄비가 오늘부터 한인타운에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어느 해보다 기부금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구세군 자선 냄비가 오늘부터 LA 한인타운에 등장했습니다. 기부 금액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심각한 코로나 재확산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다시 통행 금지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부터 실내 영업이 전격 금지됐습니다. 먼저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가 3,000명을 잇따라 넘어선 LA 카운티. 오늘은 2,800여 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검사 결과가 지연된 점을 감안하면 아직 높은 수치입니다. 급격한 코로나 재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이제 LA 카운티 정부는 통행금지 명령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식당과 소매업소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나 10시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금부터 추수감사절 연휴까지가 연말 코로나 확산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내 28개 카운티를 퍼플 등급, 가장 확산세가 심각한 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We are seeing case rates increase and positivity rates increase as well. No longer concentrated in just a handful of counties. We are seeing community spread broadly now throughout the state of California. 레드 등급에서 퍼플 등급으로 강등된 오렌지 카운티는 식당 등의 실내 영업이 오늘부터 다시 금지됐습니다. 또 체육관과 영화관 등의 실내 영업이 전면 금지되고 예배당도 실내 예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대학 강의도 온라인으로 전환되는데 다만 현재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지난 주말 1일 확진자 수가 연일 600명을 웃돌았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락다운을 실시하거나 주 전체에서 실내 모임까지 아예 금지시키는 주정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입원 환자 수는 7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린 기자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무려 7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코로나 입원 환자 수는 6만 9,800여 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평균 입원 환자 수도 6만 6천여 명에 달한 상황. 각 주정부들은 당색에 상관없이 확산 억제를 위한 강화된 규제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Higher level of mitigation efforts to reverse these dangerous trends, to slow the spread of the virus, and to avoid the need for any economic shutdowns. 미시건주는 레스토랑과 바의 실내 식사를 금지시키고 학교들의 수업도 모두 온라인으로 바꿨습니다. 뉴멕시코주는 앞으로 2주 동안 비필수 업종의 영업을 모두 중단시켰고 일리노이주 시카고는 오늘 자택 대피령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가을철 재확산이 본격화되는 와중에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실종된 상황이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사정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에만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즌이 끝난 LA 다저스 구장 주차장에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폭발적인 감염 확산에 이동식 코로나19 검사소가 설치된 겁니다. 텍사스에선 줄무늬 죄수복을 입은 수영자들이
냉동 트럭에 시신을 옮기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환자 수는 1,100만 명을 넘었는데 최근 100만 명이 느는데 엿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출시를 앞둔 백신이 효과를 보려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버텨야 하는 상황입니다. We've got to get the vaccine, it's got to be deployed, and we can't abandon fundamental public health measures.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며 선거 불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에 손발이 묶인 바이든 당선인 측은 지방 정부라도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Local governments need to step up right now. If the president, the administration is not going to lead, that's where the leadership has to come from. 코로나19에 대한 피로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 지치다 보니 점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긴데 이게 미국의 겨울나기를 더 어렵게 만들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인접주인 오리건주는 보다 강경한 코로나 대책을 발동했습니다.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는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2주 동안 락다운을 실시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실내 모임은 아예 금지하고 실외 모임도 6명 이하로 제한시켰습니다. 락다운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1,250 벌금 혹은 최고 한 달 동안 구금시킬 수도 있도록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코로나 백신이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기대하던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파이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약사 모더나가 94.5%나 되는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파우치 소장까지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가 미 국립알레르기 감염연구소와 함께 개발 중인 백신 후보의 예방률을 분석했더니 94.5%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89개 도시에서 3만 명의 시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3상 시험을 한 결과입니다. 모더나 측은 이 백신이 코로나 국면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It's a really important milestone in the fight against the pandemic because it demonstrates that our vaccine, mRNA-1273, is able to prevent COVID-19 disease, including severe disease in people who've received it.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감염연구소장도 매우 좋은 소식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더나 측이 밝힌 예방률은 현존하는 백신 가운데 예방률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홍역 백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국 정부는 백신 구매를 위해 모더나 측과 이미 1조 7천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이달 중으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미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에서도 예방 효과가 90%라는 중간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이상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반면 모더나 백신은 일반 의료용 냉장고에서도 최대 30일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모더나가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뛰어난 효과를 보인 백신은 보관 방법에서도 획기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냉장고에서 30일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김수영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이자 백신이 발표됐을 때 효과는 뛰어나지만 영하 70도 넘는 초저온에 보관해야 한다는 게 최대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더나 백신은 장기 보관하는 데 영하 20도면 충분하고요. 일반 냉장고에서도 최대 30일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모더나 설명입니다. 화이자 백신 유통기한의 6배인데 그만큼 백신을 보관하고 보급하기 훨씬 쉽다는 겁니다. We don't need the deep freeze conditions. That is a massive enablement to be able to distribute much more broadly and much more easily. 모더나는 3만 명을 대상으로 이번 백신 후보 물질을 시험했는데요. 가짜약을 투여한 15,000명 가운데 90명이 코로나에 걸려 이 가운데 11명은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후보 물질을 투여한 나머지 15,000명 가운데는 단 5명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증세도 심하지 않았다고 모더나는 보고했습니다. 모더나는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하면 당장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2천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더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우지수도 3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 가망 없는 대선 불복에만 몰두하느라 코로나 대응에는 사실상 손을 놨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전담팀 회의는 5달 전에 들어온 게 마지막이라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당선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백신 보급 계획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비협조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Getting the vaccine and a vaccination, though, are two different things. That the sooner we have access to the administration's distribution plan, the sooner this transition would be smoothly moved forward. 바이든 당선인은 백신 접종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연방보건복지부는 모더나와 파이자 백신에 대해 최대한 빨리 사용 신청을 승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앨릭스 에이자 장관은 신속한 승인을 위해 이미 전담팀이 독립적으로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백신 승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에는 내년 2분기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에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확산된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만 선까지 육박했습니다. 보도에 이사민 기자입니다. 제약회사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모더나는 코로나 백신 3상 임상시험에서 94.5% 효능을 보였다고 발표하면서 주식시장을 상승세로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는 1.6% 급등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16% 올랐고 나스닥 지수도 0.8% 상승했습니다. 경기회복 수혜주들이 시장을 상승세로 이끌었습니다. 크루즈 카니발은 9.7% 뛰었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5.2% 급등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수혜주들은 소폭 상승하거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화상회의 앱 줌 주가는 1%가량 내렸습니다. 넷플릭스도 0.8% 하락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연방 하원 당선이 확정된 영킴 당선인. 당파를 떠나 한인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한인사회를 위한 민원 상담까지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파를 떠나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당을 떠나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도 기여하고 또 한반도의 한미 관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또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김 연방하원 당선인의 첫 당선 소감입니다. 자신이 소속된 당파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역구 주민들과 한인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비즈니스들이 다시 또 재활력을 그러니까 리커버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프렌들리 레지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 이코노미를 move forward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우겠습니다. 김 당선인은 경제 회복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차원의 이슈인 헬스케어와 이민법 개혁에도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직접 민원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라면 어쨌든 이 지역을 떠나서 저희 39지구 내에 살고 계신 주민뿐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어려움이 있다면 아무래도 미셸 스틸 의원님과 저와 그 지역구가 거의 next to each other이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constituent services, 그러니까 민원 상담에서부터 한인 커뮤니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utilize both of our offices. 그래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약속을 하고요.
한미 관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임위 선택도 외교위원회와 재무위원회 두 곳을 희망했습니다. 한미의원 연맹협의회와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도 적극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에도 LA 한인타운 지역에는 묻지마 폭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노숙자가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더욱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올림픽 경찰서장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에게 다가가 느닷없이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둔기로 폭행하는 사고, 심지어 마켓에서 장을 보는 사람에게 무거운 물체를 무자비하게 던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묻지마 범죄가 최근 LA 한인타운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도 3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장은 직접 한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A stranger comes up and just decides to brandish a knife and make a stabbing motion, or comes up with a baseball bat and hits the person waiting for the bus. Specifically in Olympic area, our increase in aggravated assaults has increased in regards to acquaintances. 묻지마 범죄 사건의 용의자는 대부분 노숙자. 팬데믹 기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까지 늘면서 이 같은 범죄가 LA시 전반적으로 늘었다는 게 산도발 서장의 분석입니다. Some is related to homeless suspects. Some is related to folks that are experiencing mental illness, and so they're having a struggle, and so their mind isn't right. 산도발 경찰서장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을 피하고 항상 주변을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연말 시즌의 상징인 구세군 자선 냄비가 오늘부터 LA 한인타운에 등장했습니다. 구세군 종소리는 울려 퍼지는데 자선 기부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삼민 기자입니다. 전시 너무 나왔다니까요. 예, 아유, 너무 찍으시면 감사합니다. 올해는 LA 한인타운 단 두 곳에서만 구세군 자선 냄비가 설치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4곳이나 감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선 냄비를 설치하는 것을 반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좀 꺾여갖고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고 이제 그러지 않은 이상은 올해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힘든 거를 서로 나눠지면은 고통이 좀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구세군 모금 목표 금액은 $50,000. 구세군은 올해는 코로나로 모금 목표액조차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모금액이 10% 정도 감소한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가 엎친 데 겹친 격이 됐습니다. 어떤 때는 목표액이 조금 모자르기도 했지만 올해는 어떻게 저희가 감을 못 잡아가지고 그냥 성심껏 일하겠습니다 하고 성심껏 도와주세요. 그냥 이렇게 목표로 나가기로 했어요. 구세군은 모금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온라인 모금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 종소리는 성탄절 2부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많은 한인들이 즐겨 찾는 LA 부근의 마운틴 하이 스키장이 어제부터 개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용 인원은 1,000명 이하로 제한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스키 장비는 빌려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빅베어 스키장은 이번 주말인 금요일부터 문을 열 예정입니다. 네, 이상 고온 현상을 보이고 있는 남가주 지역의 날씨가 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제18회 미주팬 문학상 수상자에 강신용 공인회계사가 선정됐습니다. 국제팬 한국 본부 미주 서부 지역 연합회는 올해 미주팬 문학 수필 부문에 강신용 씨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회계사는 미주 크리스찬으로 등단했으며 현대 수필 신인상을 받았고 수필집 3초의 미학을 펴냈습니다. LA 지역의 이상 고온의 날씨가 내일부터는 쌀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LA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87도를 기록했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75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71도, 목요일에는 70도 등으로
평상시 기온보다도 오히려 더 내려가 쌀쌀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들이 폐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늘부터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주일 평균 감염률이 학교 폐쇄 기준인 3%를 넘지 않아 대면 수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감염률이 3%로 높아지게 되면 대면 숭답은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집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시민권 시험이 12년 만에 개정되면서 출제 문제가 기존 100개에서 128개로 인터뷰 당일 출제 문항수도 기존 10개에서 20개로 많아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산타클라라에서 최초의 한인 시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11월 3일 선거에서 제4지구에 출마한 케빈 박 후보는 현역 의원을 물리치고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박 후보는 실리콘밸리 한인회 이사며 한인회관에서 한인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로 코딩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병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10위권 내에 거대 국적 항공사가 탄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 주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제희문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의 유상증자와 교환사채 인수로 8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한진칼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2조 5천억 원 규모의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1조 8천억 원을 들여 아시아나항공 신주와 영구채를 인수해 경영권을 갖는다는 계획입니다. 도산의 우려까지 제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메가 캐리어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항공 수요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두 회사의 통합이 정부의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한진해운처럼 파산시키기엔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산업은행이 경영까지 떠맡기에는 전문성 부족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나온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대한항공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고 내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 등을 거쳐 통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두 항공사가 통합하면 여객과 화물 운송 실적 기준으로 세계 10위 이내의 대형 항공사가 재탄생합니다. 산업은행은 한진그룹에 경영평가위원회와 윤리경영위원회를 두고 주주로서 경영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제희원입니다. 우리 한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당장 비행기 티켓 가격입니다. 인수 합병될 경우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마일리지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전형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장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구조조정을 걱정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운항 노선 대부분이 대한항공과 겹치고 관리직 중심으로 중복 인력이 최대 1,000명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정부와 산업은행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새로운 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항공 수요가 살아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신규 개척 노선 등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긴급 회동한 두 항공사 노조들이 인수 반대를 선언한 이유입니다. 양대 항공사 통합으로 독과점이 심화되는 것도 소비자들로서는 걱정입니다. 경쟁이 사라지면서 항공료가 오르거나 돈이 안 되는 노선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가격 경쟁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토부는 국제선은 이미 외국 항공사의 점유율이 30%대에 이르러 대폭적인 운임 인상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근거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의 가치가 저평가받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양사 통합 후 아시아나가 가입한 글로벌 항공동맹 스타 얼라이언스에서 탈퇴할 경우 마일리지 제휴 서비스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가치 평가와 통합 방안은 시간을 두고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법안, 추미애 법무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동훈 검사장 사건을 들면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에 관한 법 제정을 지시한 것에 대해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가 열리면 늘상 추 장관 편에 서던 삼선 의원과 당 최고위원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얻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런 헌법상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좀 과하게 논의되는 측면이 있다. 진보 성향의 민변에 이어 오늘은 대한변협까지 성명을 내고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도외시한 추 장관의 지시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우군은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 자신이 지시했던 법률 제정 검토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무리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범죄를 밝혀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로를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연구 단계라는 네.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럼 네. 아직 법안을 낼지 말지는 아직 그런 거는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당장 법률 제정을 추진하진 않겠다는 건데 이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는 처음부터 검토였기 때문에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한국 정부가 정한 최고 금리 20% 수준으로 다시 낮춰졌습니다. 대부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단계적으로 인하돼 2018년 24%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와 여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4%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금리의 인하 없이는 이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239만 명 가운데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13%는 민간 금융대출이 막힐 수 있고 이 가운데 더 신용이 낮은 3만 9천 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수익성이 떨어진 대부업체는 저신용자 대출과 만기 연장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최고금리를 낮췄을 때도 대부업 신규 대출자 숫자와 대출액 모두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대부업체로 하는데 대부업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거나 개인 간 거래로 내몰릴 수가 있죠. 선한 정책이라는 건 좋은데 그게 상대적으로 있는 자들한테 정부는 금융 취약층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을 2,700억 원 이상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선거에서 한 표는 두 표가 됩니다. 초박빙의 판세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인 투표율이 높은 지역구 한인 후보들 대부분이 당선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한인 투표율이 낮은 지역구 한인 후보 고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인 사회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한인 후보 앞으로는 재선 힘들겠다는 판단입니다. 낙선한 후보도 재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인 사회의 지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점도 확인됐습니다. 한인 후보와 한인 사회 비상하기 위한 교두보 활주로가 바로 한인 사회일 것입니다.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